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니티 패스웨이 어널리시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업스트림 어널리시스와 레귤레이터 이펙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 어널리시스는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 세트를 상위에서 조절하는 레귤레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또한 메커니스틱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기능에서는 내 데이터셋의 몰레큘을 조절하는 상위의 레귤레이터들을 보여주고 이들끼리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버전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드밴스드 어널리틱 라이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전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유전자나 기능,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레귤레이터들에 대해서 그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시각적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Z스코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업스트림 레귤레이터가 타겟진을 조절하는데 액티베이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타겟진에 대해서 플러스 1점을 주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그럼 한 레귤레이터에 대한 모든 타겟진에 대한 숫자를 전부 더해서 절대값 2보다 클 경우에는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패스웨이가 이 네트워크가 액티베이션 되는 방향인지 혹은 인액티베이션이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업스트림 어널리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레귤레이터가 특히 많은지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레귤레이터끼리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혹은 어떤 약물이나 케미컬 같은 것들이 마스터 레귤레이터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어널리시스 결과 화면은 이와 같은데요. 내 데이터셋에 있는 몰레큘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랑, 그리고 몰레큘의 타입, 그리고 타겟 몰레큘 개수, 리스트 등의 정보를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네모 빨간 박스가 있는데 이게 업스트림 어널리시스 결과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주는 툴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선택한 레귤레이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디스플레이 에즈 네트워크라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 창이 뜨게 됩니다. 가운데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 주위를 둥그렇게 데이터셋 내의 그 몰레큘들을 감싸고 있는데요. 각 타겟들은 음의 값을 가지는지 혹은 양의 값을 가지는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레전드가 있기 때문에 각 색깔이나 이런 선들의 색깔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커니스틱 네트워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인데요. 그럼 화면과 같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p-value랑 z-score로 컷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뎁스나 브레스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뎁스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터와 트랜스크립션 팩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고 2 같은 경우에는 사이에 다른 팩터가 존재하는 경우는 2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레드의 경우는 메커니스틱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다운스트림 레귤레이터와 얼마나 많이 연결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업스트림 레귤레이터의 하단에 있는 레귤레이터를 최대 몇 개까지 보여줄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메커니스틱 네트워크라는 컬럼에서 생성된 네트워크를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상단에 메커니스틱 네트워크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서 제일 우측에 메커니스틱 네트워크라는 컬럼에 보시면은 파란색 하이퍼링크로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네모 빨간 박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메커니스틱 네트워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패스웨이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네트워크에 표시된 레귤레이터 개수고요.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들이 조절하는 몰레큘 수가 그 괄호 옆에 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뎁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스웨이 상에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각 항목들을 보시면은 13개라는 레귤레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게 되면 그 하단에 연관되어 있는 그 다른 데이터셋 안에 다른 몰레큘들과 연결이 186개가 있는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잘려 있지만은 직접 RP에서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어널리시스에서 분석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레귤레이터 이펙트라고 업스트림 어널리시스 탭 옆에 붙어 있는 다른 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레귤레이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 데이터셋에 있는 타겟 몰레큘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랑, 그리고 그 하위에 레귤레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즈나 펑션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총 개수, 레귤레이터의 개수, 그리고 해당하는 디지즈나 펑션, 타겟 몰레큘들을 테이블에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레귤레이터가 하나, 그리고 타겟이 6개, 디지즈나 펑션이 11개라고 적혀 있죠. 이 테이블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논 레귤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컬럼이 있는데, 이쪽에는 디지즈나 펑션 밝혀진 것 중에서 직접적으로 레귤레이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을 해서 네트워크를 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을 페이드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RCAN1이라는 인자를, 레귤레이터를 선택해서 관련이 없는 것들은 페이드 아웃 시켜버렸고요. 쭉 보시면은 아까 11개의 디지즈에서 3개가 레귤레이터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페이드 되어 있는 것들이 8개가 있고요. 선명하게 보이는 디지즈 펑션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에 있는 레귤레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문헌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레귤레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RPA에서는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차수에서는 디지즈 앤 펑션 탭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